지난주 저희 채널에 온 사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10년째 전세로 살던 김민수 씨는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있어도 집주인들이 월세만 고집하고 있어요. 전세 7억 원을 돌려받을 예정인데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전세시장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59%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그리고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은 2026년 전세시장에 닥칠 위기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34살 신혼부부 박지연 씨입니다. 결혼 3년 차 송파구에서 전세 5억 원에 살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지금 집을 좀 넓은 곳으로 옮기려 했어요. 그런데 중개사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는 전세 자체를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250만 원은 내야 한다는데 맞벌이지만 육아휴직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45살 강동구 거주 최현준 씨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가장인데 전세 6억 5천만 원 만기가 내년 5월입니다. 애들 학원비만 월 200만 원이 넘는데 월세로 바뀌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애들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요. 집주인은 벌써부터 전세 재계약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10억 넘는 매매가는 엄두도 못 내고 대출도 규제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는데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2살 이순희 씨의 사연입니다. 노원구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터줏대감인데 83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전세 4억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내년에는 무조건 월세로만 계약하겠대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나 싶어서 잠이 안 옵니다. 마지막은 28살 사회초년생 김태준 씨입니다. 대기업 3년 차로 연봉은 6천만 원 정도 되지만 전세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 내년 8월이 만기예요. 그런데 6월 27일 가계부채 규제 이후로 전세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죄송하고 그렇다고 월세 내면서 돈 모으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 절벽이 2026년 정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만 3천 채가 착공됐지만 2022년은 2만 4,750채로 25% 감소했고 2023년은 1만 3,500채로 무려 59% 줄었습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이 걸리니 2026년이 바로 최악의 공급 부족 시기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전세 있는 집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회수해서 자기가 들어가거나 아예 월세로만 놓으려 합니다. KB국민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2년 전 65%에서 현재 52%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45%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이 2020년 35%에서 2025년 11월 현재 48%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이미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섰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금 반환 부담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 효과는 2029년 이후에나 나타날 예정입니다. L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분양도 대부분 경기도 외곽이나 3기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 전세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은 늘었지만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전세 재계약이 가능하다면 2년이 아닌 4년 계약을 추진하세요. 집주인에게 5 내지 10% 정도 인상을 제시하더라도 장기 계약이 유리합니다. 2026년 전세난이 정점일 때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 5억을 보증금 3억에 월세 80만 원으로 전환하면 완전 월세보다 부담이 적고 보증금 마련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의 60에서 70%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비규제 지역 전세를 눈여겨보세요. 김포, 파주, 양주 등 규제가 덜한 지역은 아직 전세 물량이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GTX 등 교통 개선이 예정된 지역을 선택하면 출퇴근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GTX A 개통 예정 지역은 주목할 만합니다. 네 번째, 협동조합형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LHSH 홈페이지를 매일 체크하고 청약홈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도 늘어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가족 단위로 주거 전략을 세우세요. 부모님 명의 활용, 형제자매 공동 매수 등 가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규제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세 시장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전세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2026년 서울 집값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